SCP 세계관에 등장하는 수많은 변칙 개체들 중에는 은근히 다양한 나라의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존재들이 떠오르는 개체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무려 인간 사냥에 특화된 능력을 가진 러시아 전설 속 무시무시한 괴물로 추정되는 존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괴물이 누구인지, 어떤 변칙성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여느 때처럼 깽판 치는 친구들과 부대끼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재단. 그런데 모든 업무를 손 놓게 만들 만큼 충격적인 신고 전화 하나가 재단의 실시간 감시망에 포착되었으니, 장소는 남부 러시아의 한 마을로 일명 마녀로 불리는 괴물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 모두가 사냥당했다는 것. 내용만 들으면 허무맹랑한 헛소문처럼 들리기에 충분했지만 사실 이 마을에는 이렇다 할 증거가 없는 탓에 재단에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뿐 과거부터 마법에 걸린 숲과 사람을 잡아먹는 마녀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기에 이번 신고만큼은 무시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즉시 현장으로 요원들이 출동했지만 이미 마을에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고 마법에 걸린 숲으로 이어져 있는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답니다.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하고 흔적을 따라 숲으로 들어간 요원들. 그곳에는 마녀에게 당한 듯 보이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난히 거미줄 혹은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었고, 숲의 끝에서 어렵지 않게 마녀로 추정되는 노인을 찾을 수 있었지만 알 수 없는 형태의 마녀의 공격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제압할 수 있었는데요. 곧바로 재단으로 마녀를 이송한 박사들은 그녀를 SCP-352로 지정했으니 이후 352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박사들은 다소 충격적인 352의 변칙성을 알게 되는데요. 겉모습만 봐서는 상당히 늙고 힘없는 노인처럼 보이는 352. 실제로 신체 조직 검사에서도 평범한 노인 수준의 신체 나이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상당히 위협적인 신체 능력을 보여주는데 200kg도 거뜬히 들 수 있는 계력은 물론 시속 70km로 달리는 것이 가능한 날렵함, 그리고 부상에 따라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어떤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도 멀쩡히 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인간을 초월한 신체 능력들을 보여줬답니다. 게다가 뭐니뭐니 해도 가장 위협적인 능력이 있었으니 바로 먹잇감을 무력화시키는 채모. 352는 신체 어디서든 매우 얇고 투명한 털을 뽑아내는 것이 가능한데 엄청나게 길게 뽑아내는 것은 기본에 어느 정도 자유롭게 조작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사실 강도로만 따지면 평범한 사람의 머리카락보다도 못한 수준이라 딱히 위협적이게 보이진 않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서 나오는 특별한 화학 효소랍니다. 352의 채모에서 나오는 효소는 사람의 몸에 닿는 순간 빠르게 신경계를 공격해 극한의 쾌감을 동반하는 환각에 빠지게 만드는데, 여기에 당한 사람은 누구라도 정상적인 인지 능력과 논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외부의 자극과 공격에도 반응할 수 없는 완벽한 무력화 상태가 되어버리는데요. 이는 효소에 노출된 시간이 길수록 오랜 시간 지속되며 심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환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현재까지 알아낸 바, 이 효소는 352의 신체 조직 전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352에게 직접적으로 물리게 되면 즉시 엄청난 양의 효소에 노출되어 잡아먹히는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환각에 빠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352가 어떤 원리로 효소를 만들어내는 것인지, 또 효소가 정확히 어떤 성분으로 구성된 것인지를 밝혀내지 못한 터라 치료하는 것도 불가능. 최대한 안 닿이고 안 물리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실제로 352는 채모를 이용해 거미줄 형태의 함정을 만들거나 직접 채모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사냥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아마도 숲에 널브러져 있던 거미줄과 머리카락도 모두 352가 인간을 사냥한 흔적이며 요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이유도 352의 보이지 않는 채모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박사들은 추가적인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352와의 의사소통을 시도했지만 복수를 하겠다는 위험 말고는 대화 자체를 꺼려하는 것은 물론 그마저도 워낙에 오래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데다 독특한 억양과 방언 때문에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불가, 이름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랍니다. 다만 외형이나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러시아와 슬라브 족에게서 전해져 오는 전설 속 존재인 바바야가와 비슷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워낙에 공격적인 데다 대처하기 까다로운 공격 방식 탓에 현재 352는 케테르 등급을 부여받은 채로 밀폐된 공간에서 격리 중인데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절대 금지, 로봇 혹은 다른 원격 수단을 통해서만 접근하는 것이 허가되어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도 필히 위험물질 격리 규약에 맞춰 접근해야 한답니다. 이외에도 언제든 격리 실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출동이 가능하도록 3호의 격리실의 보안 연락망은 기지 내 모든 직원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예상치 못한 공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수시로 3호의 격리구역과 그 주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무작위로 선별해 신체 및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약 어떤 직원이든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효소에 의한 환각 증세가 확인된다면 즉시 따로 격리시킨 뒤 상태를 지켜본 후에 업무 복귀를 결정한답니다. 이러한 격리와 동시에 3호이에게는 보통 한 주에 한 번 먹이가 제공되는데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에는 한 달간 먹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길들여보곤 있지만 그다지 성과는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관찰 과정에서 한 가지 특이점을 찾아냈는데 3호이는 동물보다는 인간을 그리고 나이가 어린 인간을 먹이로 선호하며 선호하는 먹이를 제공했을 때는 눈에 띄게 공격성이 줄고 협조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는 것. 이에 보다 원활한 격리를 위해 3호이에게 특별한 먹이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평범한 음식을 인간의 신체로 변형시키는 SCP-604 혹은 복제인간인 SCP-1680을 활용해 먹이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할머니 SCP-352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352는 전설 속 존재인 바바야가와 어떤 관계인 것일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재미난 상상력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